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법원이 조국 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4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판결의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사필 규정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필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있죠. 사실은 동양대 오너인데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데 오너가 쫓겨났어요. 정의가 살아있다. 진실은 밝혀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면서 점점점 하셨더라고요. 신경이 얼마나 참 소외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하면 그래도 서울 법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법꾸라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역시 촘촘한 법에 그물은 빠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의의 칼날이 내려졌는데 정말 조국 가족이 여기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에는 진짜 뻔뻔해요,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법무부 장관 지명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모양이다. 자기가 무슨 하나도 반성하진 않아요. 선교자예요? 하나도 반성하진 않아요. 11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유죄로 인정했잖아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뭐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뭐 다 하고, 또 그 사모펀드 불법 투자 1억 5천만 원 횡령했다는 거는 그건 무죄가 됐지만은 그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을 3회 매매하고 미공개 정보로 해서 수익 2억 3천만 원 취득을 가장하고 뭐 이런 거가 다 유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 또 그 PC 김경록 씨 시켜가지고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뭐 이런 거,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장관 돼가지고도 이건 너무 심한 거라고 그렇게 팔팔 잡아뛰었지 않습니까, 조국이. 근데 어제 그 임정열 부장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죠. 조국이가 관여된 게 3개라고 어제 딱 했어요. 공범이라는 거예요. 조국 공범이라는 게. 첫째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에 조국이 가담했다. 저 법무부 장관이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자가 그 위조하는데 가담했다 이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한인섭 씨가 그 뭐 인권센터장이었는데 그거 허가도 없이 슬쩍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서울대 의전원 제출한 부산 호텔 허위 인턴 증명서. 아쿠아 뭐 무슨 호텔. 요것도 조국이랑 공모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양대에서 PC 반출 은닉 의혹 있잖아요. 요것도 조국이랑 같이 했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조국은 팔팔 잡아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이게 이 증거인멸에 관해서 정경심은 무죄가 됐어요. 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증거를 자기가 없애는 건 괜찮다네요. 그건 처벌을 못 한답니다. 자기 거 없애는 거는. 그럼요. 방어권 차원에서 내가 내 거 없애. 제가 시켜서 다른 사람 거를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죄가 되는데 자기 거 숨기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정경심은 이게 무죄가 됐는데 조국은 불똥이 이게 3건이 딱 걸렸어요. 시켜본 거니까. 조국도 내가 보기에는 이 앞으로 중형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딸, 뻔뻔한 딸 있잖아요, 조민.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고려대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학 전문대학 지금 4학년이잖아요. 근데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은 졸업하고 의사 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군요. 근데 부산대에서 그걸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1심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늘도 의사협회 의사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해서 얘
징계해야 된다고 신청했어요. 아, 그래요? 법원에다가. 아마 이것도 재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졸업반이라고 의사 고시 보고 의사 만들어서 그 조민내과인지 뭐 정경심 내과인지 차려서 진찰하던 중에 의사 면허가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예. 어쨌든 뭐 그 입시 비리 문제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7개 그런 인턴 증명서가 다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죠. 완전 사기꾼이죠. 그리고 법원 판사가 임정혁 판사가 이제 분노한 게 그거예요. 예. 정경심이가 저 컴퓨터 몰라요 그랬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거의 날아다닌대요. 뭐 서류 삽입도 하고 위조로 찍어내기도 하고 그걸 판사가 본 거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컴퓨터 보드 가지고는 교수가 어떻게 가서 학생들 그렇죠. 강의를 합니까? 예, 서류를 뭐 날리고 넣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하고 정경심이가 이번에 두 가지 법정 전략을 택했거든요. 하나는 전면적인 부인. 나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아니고 완전 모르세요. 완전 모르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볼 때는 너 모른다고 하면 너 법정 구속 안 시키면 또 증거인멸하고 증인들을 또 공갈을 쳤대요. 최성해 공항대 총장 얼마나 압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총장이 증언하니까 저 정치적인 그 의견 때문에 저렇다고 막 매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정혁 판사가 그 괘씸하게 본 게 반성 없는 태도죠. 한 번도 미안하다고 서류를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 그러니까 4년이 중형이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절대 중형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거 숙명여고 그 답안지 가르쳐준 교무부장이 하나 건 때문에 3년 6개월 지금 해서 형 살고 있거든요. 예. 딸들 둘 재판 넘겨지고 얘는 11개 죄목이 있고 서류 조작한 것만 해도 7개예요. 그리고 또 주가 조작을 했어요. 미국에는 주가 조작하면 종신형 때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경심 이거 거의 종신형감이라고 보는데요. 임정엽 부장판사가 또 판결문에서도 정경심 교수에게 아주 따끔한 질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될 만한 그 얘기들을 한 3가지 했던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계속 주었다. 진실을 말을 못. 그래가지고 뭐 정치적이다. 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시 그런 어떤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헛달감 줬다. 이런 말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사모펀드 이런 것은 시장 경제를 교란한 아주 중범죄다.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 처로서 그런 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하기 위해서 법을 파괴했다. 이런 아주 준엄한 그 판결문을 썼더라고요. 훌륭한 판사죠. 저는 뭐 의인 3명만 있으면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에 의인 판사가 송창호 판사, 김경수 법정 구속 시켰잖아요.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재판 받으러 다녔어요. 피고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임정혁 부장 판사예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몰라요. 될지 지금 뭐 민주당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로 노린 게 이런 거다. 또 윤영찬은 자식 스펙에 목숨 건 이 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은 거다. 잔인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상치 않은 그 결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민주당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어제 평가를 나오면 반성을 해야죠. 그럼요. 자기들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국 나올 때부터 그 윤석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개혁 방해하려고 억지 수사했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많이 했잖아요. 표적 수사, 보복 수사다. 이게 근데 확인이 다 됐는데도 저렇게 반성 안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정경심 거 보니까 권력형 아니지 않냐, 권력형 범죄. 어제 다 나왔다. 서류 조작하고 주가 조작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정경심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국 마누라예요. 예. 근데 무슨 권력형 범죄예요. 권력형 범죄는 조국에서 나오죠. 예. 유재수 감찰무마라든지 울산시장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수사해야지 나와야 조국이 권력형 범죄가 되는 거지. 정경심은 조국 마누라 아니에요. 근데 권력형 범죄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 그 재판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막 그렇죠. 벌어지고 있어요. 뻔뻔하죠. 경감부에도 어느 정도여야 그렇죠. 하는데. 나는 참 윤영찬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왜 이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윤호중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네. 찌라시 만들다 왔다고. 네. 조수진 의원한테 그랬죠. 그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네. 네. 같은 동아리도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의식이 좀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전에 네. 국민일보에서 주로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로 네. 뭐 스카웃이 네. 됐는데 네. 어쨌든 찌라시 만드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네. 이 차강호기 같은 사람들 이 검찰 구태타라고 이렇게 막 네. 떠들어대든지 네. 말이 없네요. 1년 또 구형받았어요. 구형받았죠. 거기도 지금 허위 인턴 증명서를 이게 딱 만들어줘. 떨어지잖아요. 이 서류가 예. 허위 인턴 증명서. 예. 근데 여기도 하면 국회의원 날려야죠. 날라가야죠. 날라가야죠. 예, 그 수갑 차야죠. 이런 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공문서 위조해서 업무 방해한 거 이런 거는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힘 있는 권력가라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거나 하면은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거죠. 사회 질서로 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청와대 청원에는 대깨문들이 네. 재판부 탄핵해야 한다고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도 아니죠, 뭐. 예. 마지막 남은 게 보루가 법원이거든요. 예. 그 법원까지 마음대로 하면은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저기 베네수엘라나 폴란드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 완전히 포기하고 왕정 체제로 가는 거죠. 신동군 그 최고위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좀 뭐 이상한 소리 많이 그렇죠. 헛소리 하시는 많이 분. 하죠. 그렇던데요. 우리가 검찰 개혁에 신경을 집중하느라고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이 똥딴스럽다. 야, 참말로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법원만 똑바로 서도 독재로는 안 갑니다. 예, 왜? 그렇죠. 축구 시합할 때 골키퍼만 잘해도 지진 않잖아요. 최소한 예. 골 다 막으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올 때만 카트를 제때 해줘도 우리가 독재로 가는 거는 일단은 막을 수 있다. 물론 뭐 법원에다가 모든 책임을 돌려서 판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가 사실 법원입니다. 그럼요. 네, 법치, 네, 정의의 최후 보루가 그렇죠. 역시 사법부고 그렇죠,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그렇죠. 어제 판결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조국한테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의 빚을 내려놓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대통령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네, 마음에 이런 범죄자 집안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걸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런 국민적 파렴치 가족을 수사한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윤 총장 미안하네. 사과하고 이번에 그 징계 2개월 한 거 빨리 회수하고 예? 징계의 무효다. 그렇게 선언하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저 대깨문들이 무슨 개국본인가 네. 뭐 개싸움 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서초동에서 그 난리 법석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내내 결국은 윤석열이 옳았다. 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윤석열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깨문 저런 외골수들을 견제하려면은 건강한 우리 시민사회의 이 중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 말도 일리가 있네. 저 조국 수호 지지도 일리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영 언론들이 뭐 딱 봐도 100만 명이 모였다고 또 바람 잡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은 현혹한 거죠.
이제서야 많은 국민들이 이 조국 가족의 실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대법원이 제일 문제예요. 대법원만 가면은 그렇죠.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좀 뭐 한 것은 저 합의부로 올린단 말이에요. 전원 합의부로. 네. 그럼 그건 떼거리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고 은수미고 다 다 그냥. 뒤집혔고 네. 은수미는 지금도 또 성남시장 문제가 되고 있대요. 무슨 산하기관이라든가 무슨 성남시청에 28명인가 7명을 부정채용이 지금 불거져 갖고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은수미가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 나가는 거 성남시장 자리를 은수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기 그냥- 호주머니 돈 공깃돌처럼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4년 중형이 좀 약하다고 우리 윤 대표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재판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심적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있다. 우리 사법부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법치주의와 정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억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 그것도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